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훌쩍 흘러서 4월이 지나갔고 또 4월을 한 달 열심히 살았으니 4월을 정리해보는 4월 월간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4월에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지켜졌는지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기록하기를 계획으로 세웠는데 이 기록하기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좀 더 퍼스널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 위주의 기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좀 일적인 면에서만 잘 지켜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투두리스트를 만든다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놓치지 않게 준비성 있게 준비한 것들은 새로 막 다이어리도 구매하고 해가면서 기록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이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웠던 계획은 아침 시간 활용하기였는데 제가 4월에 오피스가 오픈을 하면서 피지컬하게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일단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피스에 나가다 보니 팀원분들과 계속 이렇게 술자리라던가 저녁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기는 완전히 실패를 했지만 주말이나 밤새 쌓인 이메일이라던가 할 일들을 읽는다거나 오피스로 출근하는 날에도 일찍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셜 게더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게 지켜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하기라고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식하기를 정말 미뤄왔었는데 드디어 주식 어플에 가입을 하고 디파짓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식 부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번째로 세웠던 계획은 여름 준비하기였는데 여름 준비하기에 관련해서 제모에 관련한 부분에서 준비를 한다던가 몸매 관리나 식단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옷이나 여행 계획을 짜는 걸로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5월에 제가 드디어 이 조금 더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됐고 그거에 맞게 여름 준비용 뭐 옷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바디도 이제 관리를 예약을 여기저기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 잘 지켜진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운 계획은 나이트 루틴 잡기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에 출근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피로도 쌓이고 이래서 이거는 정말 계획을 안 세웠던 날보다 더 심각했던 그런 한 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막 화장을 못 지우고 자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시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세운 계획은 헤비 트래커 열심히 쓰기였는데 이 헤비 트래커는 제가 또 오랫동안 써온 거였기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지킬 수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헤비 트래커를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인터넷에 헤비 트래커 양식을 검색해서 아이패드에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달달이 이렇게 월을 적어주고 초반에는 내가 매달 지키고 싶은 계획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번 달에 특히 새롭게 지키고 싶은 헤빗을 적어줘요. 그리고 날짜마다 이렇게 요일을 적어서 지킨 날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그리고 지키지 못한 날에는 표시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의 계획의 실천도를 리뷰를 해보았고 두 번째로 제가 4월 한 달 동안 즐긴 그런 취미나 문화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4월에 제가 회사 동료분한테 깻잎 모종을 분양받으면서 깻잎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깻잎이 지금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할 만큼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 깻잎은 정말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다행히도 장점 중에 하나가 해가 정말 잘 들고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식물들이 좀 잘 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보카도도 1년 이상 키우고 있고 이 깻잎도 추가해서 창가에 화분들이 쭉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그런 취미 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4월에 판타스틱 비스트가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보러 또 문화생활을 즐겼는데 개인적으로 영화에 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갔던 그 영화관이 아이맥스 영화관으로 갔는데 제가 아일랜드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화관을 가본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그 영화관의 그 스크린 방이 조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가격대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의자 같은 경우에도 뭐 뒤로 젖혀지는 거 가정집에 있는 그런 소파처럼 요 발 디딤대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자 자체의 너비나 이런 게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경험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남은 문화생활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 4월달에 볼링을 치러 레저게임장에 가까운 친구, 가족들이랑 이번 달에 좀 특히 많이 갔다 왔는데 아주 재밌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4월달에 제가 아주 정말 잘 쓴 그런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MX 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직텍 모델인데 맥 전용으로 나온 키보드예요. 근데 크롬북이나 뭐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제가 일부러 구매를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용을 하는 모델인데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책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회사용 랩탑이랑 개인용 랩탑을 가장 잘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책상을 꾸며놓은 상태고 모든 랩탑이 지금 랩탑 스탠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기를 3개를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패드랑 회사용 랩탑, 개인 랩탑을 다 동시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환 속도나 블루투스 연결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좋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버퍼링 없이 페어링이 되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 이거는 좀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넘버가 포함된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서 책상에 자리 차지라던가 이런 게 없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위에 이제 쇼트컷 버튼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카메라 버튼으로 바로 스크린 캡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계산기 버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단면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키보드의 이 뭐라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얕아요, 버튼이. 그래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촉감 자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저같이 손톱이 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정말 편하고 또 키보드의 버튼이 아주 깊숙하고 높고 깊은 것보다는 오타날 확률이나 키보드의 타이핑 속도를 높여주는 것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타이핑을 해야 하는 경우라던가 이런 상황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장점으로 이렇게 충전이 C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충전을 바로바로 하시면 되시고 배터리 효율이 아주 강한 편이라 2, 3주 정도 충전을 안 해도 매일매일 8시간 이상씩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배터리 효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아무래도 맥용으로 나온 키보드이기 때문에 크롬북이나 윈도우북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먼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두 번째 이달의 추천템은 블루투스 키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블루투스 마우스인데요. 이 마우스의 제품명은 MX Master 34 Mac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용으로 나온 마우스인데요. 얼고노미의 기능을 탑재하고 나온 마우스라서 이렇게 엄지를 받침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크기가 좀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 그립감이라던가 아니면 사용감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3가지의 기기를 등록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키보드랑 똑같이 기기를 등록해 놓은 상태이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페어링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원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꺼놓을 수 있어요. 제가 블루투스 마우스의 구매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온오프 기능이 있느냐인데 이 온오프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움직임이 인식이 돼서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온오프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키보드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를 따로 넣지는 않고 충전용입니다. 이 페어링 된 기기에서 얼마만큼의 배터리가 지금 남아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고 키보드랑 마찬가지로 배터리 효율이 아주 굉장하기 때문에 별로 충전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매일매일 8시간 이상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위에 두 버튼뿐만 아니라 양옆에 이 버튼들이 있어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가 가능하고 여기에 스크롤뿐만 아니라 여기에 측면 스크롤까지 가능해서 저는 이제 너비가 넓은 엑셀 시트를 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편하고 이게 화면으로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우스가 설정을 스크롤할 때 타닥타닥타닥 걸리게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스크롤이 됩니다. 아주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인데 단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반적으로 무소음 마우스를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무소음 기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또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요게 좀 지금 발견한 건데 여기도 클릭 버튼이 있었어요. 어떻게 클릭을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클릭 버튼이 있었네요. 대박. 아무튼 저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 마우스 자체의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아담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제가 추천드린 추천템들이었고, 만약에 집에서나 뭐 회사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새로 구매 혹은 교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려를 하기에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달에 저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오피스에 나가면서 소셜 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아주 평소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너무 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선물은커녕 아주 돈이 줄줄 샜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선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월을 또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 5월에 세운 계획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월에는 첫 번째로 세운 계획으로 필요 없는 말 줄이기입니다. 제가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소셜라이징 없이 집에서만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제가 이런 소셜이나 사회적인 이런 기능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막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라던가 뭐 말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말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오피스에 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필요할 때 그리고 필요한 말만 좀 골라서 하는 거에 조금 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 열심히 가꾸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깻잎도 새로 추가가 됐고 또 열심히 키워오는 아보카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히 물도 주고 분갈이도 열심히 해주면서 식물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합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햇빛도 잘 들고 날씨가 좋아서 이때 확 식물들을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세운 계획은 이제 여행 계획 짜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갈지 언제 갈지가 대강 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또 너무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열심히 계획을 짜서 효율적이게 재밌게 여행을 즐기고자 이제 계획을 차차 짜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 세운 계획은 동생 생일 준비하기입니다.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들처럼 키우고 지낸 그런 남동생이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남동생 생일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진짜 선물 같은 거 고를 때도 장난감이나 게임 이런 걸로 이렇게 바로 고르기가 쉬웠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올라가면서 선물을 고르는 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몸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를 평소에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자주 쓰는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동생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리고 동생한테 정말 딱 알맞은 그런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4월에 한 달을 돌아보고 5월에 지킬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4월은 어땠는지 이렇게 좋은 날씨와 함께 해서 5월 한 달은 또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